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오늘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네이버가 사실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파워링크, 브랜드 검색, 쇼핑 검색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우선은 이제 도윤 대리님께서 이제 파워링크 관련해서 좀 어떤 것들을 중요시 세팅을 해야 되는지를 벌써 말씀을 주신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업종에 맞는지 또 관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파워링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파워링크는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파워링크 광고는 이제 광고주가 특정 검색어나 키워드와 관련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광고를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광고주가 입찰가를 결정해서 경쟁 상대와 경쟁하여 순위가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파워링크의 장점에 대해서 일단 먼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점 첫 번째로는 이제 타겟팅이 가능한 것인데 광고주는 광고가 노출될 특정 검색어나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겟팅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찰 관리인데 광고주는 특정 키워드에 대한 입찰 가격을 조정해서 광고 노출을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한 광고비 누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 콘텐츠 관리인데 광고의 제목이나 설명, 텍스트, 링크 등의 콘텐츠를 추가할 수 있어서 광고 콘텐츠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측정으로 파워링크 광고의 성과를 추적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와 데이터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제가 추가적으로 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이제 타겟팅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사실 뭐 어떤 매체든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타겟을 할 수는 있지만 키워드 타겟, 그러니까 SA다 보니 사실 뭐 저희가 DA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키워드 타겟팅까지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세 타겟 정도까지는 가능하고 뭐 관심 있어 하는 카테고리 정도만 타깃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 SA 쪽은 말 그대로 이제 검색 광고다 보니 좀 상세하게 좀 세부 키워드까지 하나하나 세팅이 가능한 점이라 이제 타겟팅적인 부분에서는 저희가 좋다라고 보고 전환율 또한 잘 나온다라고 보고요. 이제 입찰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광고 노출을 통해서 이제 입찰가 가격을 조정을 하는데 사실 이게 뭐 몇 위에 저희 업체가 노출이 되는지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그 몇 위에 노출을 하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무조건 1등을 한다라고 해서 효율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2등이나 3등 자리가 오히려 좋다라고 보고 예산이 좀 타이트한 경우에는 그냥 1페이지에만 노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어느 정도 효율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요즘 소비자들 자체가 비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첫 번째에 클릭을 했을 때 구매를 하는 경우는 바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클릭을 해보고 사람들도 이제 비교를 해본 뒤에 다시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쨌든 1페이지에 있는 거를 클릭을 한다고 쳤을 때 굳이 비싼 비용을 주고 상위에 노출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3위까, 그러니까 1위부터 3위까지 비슷하게 보고 나머지 이제 뭐 4위부터 뭐 10위까지 나오는 것도 있고 모바일 5위까지일 텐데 이게 1, 2, 3위가 좋은 거는 어쨌든 저희가 확장 소재를 노출을 하게 되면 3위까지 설정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뭐 3위까지를 고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확장 소재 뭐 저희가 소구점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냥 효율 좋은 자리에 노출을 시키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광고비가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전체 키워드에서 비용을 이제 메인 키워드 너무 입찰가를 비싸게 설정을 해버리면 광고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뭐 돈의 여유가 사실 많으면 그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키워드 자체도 몇백 개든 상위에 노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땐 그렇게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좀 본인들이 이제 각자 광고주 분들에 맞는 메인 키워드가 뭐가 있는지에서도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몇 가지만 상위에 노출을 하고 몇 가지는 좀 효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측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시보드에 뭐 데이터가 나와요. 뭐 클릭률, 전환율, 단가 뭐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기는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저희가 퍼포먼스 공부 부서다 보니 이제 그 대시보드의 데이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그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로그 데이터를 다운을 받아서 이걸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저희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어쨌든 기본적인 데이터들은 저희가 대시보드를 통해서 다 나오지만 계정마다 맞는 상황에 맞는 봐야 되는 지표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로아스는 좋으면 좋겠지만 저희는 뭐 신생 브랜드이기 때문에 노출이 중요한 상황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포커스 자체가 너무 그 판매과 로아스
에만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 사실 광고에 효과가 처음에 나오기 어렵다 보니 그런 지표 보다는 노출수가 중요한데 그러면 어디서 노출이 발생을 했고 뭐 전월 대비 노출이 얼마나 증감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제 다차원 보고서를 통해서 다운을 받은 뒤에 이제 저희가 뭐 엑셀 수식을 걸어서 이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적인 부분에 있어서 로우 데이터 자체가 좀 자세한 분석 그 기준을 가지고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파워링크나 뭐 이거는 사실 쇼핑 검색도 다 똑같고요. 관련해서 좀 데이터적으로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이제 빠른 결과로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인데 광고가 빠르게 노출되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높고 광고 캠페인을 빠르게 실행하고 중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광고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지만 많은 소비자들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1차적으로 검색을 먼저 하게 되는데 파워링크는 이런 소비자들 니즈를 파악해서 홈페이지로 직접적인 방문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제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파워링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파워링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키워드 선정입니다. 파워링크가 너무 하고 싶지만 입찰가가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는 광고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분들은 보통 비싼 단가의 광고비 때문에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파워링크는 클릭당 과금되는 CPC 광고 상품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가 소액으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 광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키워드 선정 과정에서의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제품이나 카테고리별 세부 키워드를 파악해야 하며 업종에 따라 메인 키워드의 입찰가가 저렴한 경우도 있지만 의류, 뷰티 등에서는 메인 키워드 입찰가가 매우 치열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찰가가 저렴한 세부 키워드를 확보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류 쇼핑몰을 예로 들었을 때 여성 의류 쇼핑몰, 여성 원피스 같은 메인 키워드보다는 옷의 컬러, 종류, 스타일 등에서 파생되는 세부 키워드를 정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키워드 도구 활용으로 네이버 광고 시스템 내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 메뉴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키워드를 추가하여 조회하면 이제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모든 키워드들의 트래픽 파악이 가능한데 이외에도 키워드, 이제 광고하려는 업종, 이제 시즌 월 테마를 함께 추가하면 조회하시면 이제 어떤 키워드가 노출량과 클릭량이 많은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로그 분석 활용 유입 키워드 파악으로 프리미엄 로그 분석, 그 다음에 유입 분석, 그 다음에 유입 검색어 순서로 클릭 후 어떤 검색어로 사이트에 유입되었는지를 보여주고 해당 키워드와 유사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고서 활용 전환 키워드 파악인데 광고를 어느 정도 집행 후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키워드가 이제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으로 전환 매출액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키워드를 파악해 해당 키워드에서 파생되는 세부 키워드를 추가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시간 전략으로 제한된 예산으로 광고를 집행하시다 보면은 1 예산에 맞추어 파워링크 광고를 노출하다가 중간에 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대별 보고서를 통해 매출이 잡히는 시간대를 파악하는 점이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이 높게 발생하는 시간대에 순위를 높여 광고비를 지출을 높이고 이제 그 이외의 시간에는 순위를 낮추어 진행하면 광고비를 더 오히려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중간에 이제 시간 전략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좀 운영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메인 캠페인에 하루 예산을 10만 원을 걸어놨는데 이게 항상 제가 클릭률이 뭐 오전에 뭐 새벽이든 오전 뭐 오후까지 많이 발생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메인 타임이 한 8시 뭐 이전에 이제 소진이 다 돼서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 그럴 때는 좀 저는 어떻게 하는 편이냐면은 해당 그룹을 두 가지로 나눠요. 나눠서 이제 메인 타임이 아닌 그냥 뭐라죠? 그냥 상식 캠페인 느낌으로 이제 5만 원 정도를 세팅을 해두고 메인 캠페인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노출이 무조건 돼야 되는 시간, 뭐 8시부터 12시라든지 그런 시간대를 따로 또 5만 원을 세팅을 해두면 이제 뭐 8시 전까지 돌아가다가 5만 원 도달하더라도 8시가 되면 메인 타임이 되면 다시 그 5만 원이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해당 저희가 보여주려고 하는 시간대에 노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시간 전략을 전 또 언제 쓰냐면 저희가 품질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품질 지수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클릭률이기 때문에 이제 클릭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데
시간대에 봤을 때 사실 뭐 새벽 시간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들이 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에 사실 뭐 구매를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보통 막 클릭을 해서 뭐 장바구니를 담는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좀 많기 때문에 새벽 시간대에 생각보다 클릭률이 높게 나오는 편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게 뭐 품질 지수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오히려 메인 시간대에 뭐 클릭률 뭐 1% 정도 나오는 CTR들을 오히려 제외를 하고 해당 시간대에만 좀 노출을 해서 뭐 클릭률이 전환은 안 되지만 3%까지 나온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품질 지수를 올리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을 쓸 때는 좀 시간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세팅을 좀 하는 편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운영법으로 소재 전략을 선택하는 것인데 키워드 순위를 아무리 올려도 사이트 클릭이 잘 안 되는 경우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첫 번째로 클릭률을 높이는 카피 선정입니다.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해 주는데 이제 무료 배송이라든지 쿠폰 증정 등 혜택을 무난으로 등록하는데 저도 뭐 새벽에 한 번씩 이제 네이버 검색 파워링크 통해서 봤을 때 무료 배송이나 쿠폰 증정 있으면 저도 이제 들어가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뭐 남녀 성별에 따른 카피 선정으로 성별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메시지 차이를 반영해서 등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연령대에 따른 카피 선정으로 이제 10대들은 가격이나 외모에 민감한 특징을 반영해주고 20대는 자기 관리와 비용 및 편리함 등을 반영하여 클릭률을 상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삽입과 대체 키워드 활용으로 세부 키워드를 활용하다 보면 모든 키워드의 검수 기준을 맞추어 이제 소재를 등록하는 것이 어려워 이런 경우에도 키워드 삽입과 대체 키워드 기능을 활용하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장 소재 활용으로 PC와 모바일 통합 검색 및 더보기 영역에 노출되어 노출 영역에 따라 노출 기준 및 형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파워링크에 잘 어울리는 업종은 이제 DB 업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DB 업종에는 보통 병원, 뭐 이제 퀵 서비스, 창업, 보험과 같은 업종이 포함되어 있어 이런 업종이 저는 파워링크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도현 대리님이 말씀을 해주신 마지막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사실 광고주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남들도 이제 뭐 파워링크도 하고 쇼핑 검색도 하니까 나도 일단 다 등록은 해놔야지라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근데 사실 뭐 이커머스 부분에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파워링크의 내용이 중요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제품 특성상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이 한눈에 보이고 썸네일이 보이고 이게 뭐 리뷰수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눈이 더 가기 때문에 저는 이커머스 업종을 파워링크를 하는 경우는 했을 때 효율이 잘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업의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고 브랜드의 이름이 있는 경우에는 파워링크를 해도 효율이 잘 나오는데 사람들이 이 브랜드의 이름을 들어봤을 때 잘 모르겠다 좀 이게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파워링크를 진행을 하면은 저는 효과가 미비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경우에는 굳이 파워링크도 안 하면은 우리가 뭐 소비자 놓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집중해야 되는 게 맞고 쇼핑 검색만 하더라도 그 정도 예산은 부족한 부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링크는 그냥 과감하게 포기를 하시고 이제 이커머스 쪽이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쇼핑 검색 광고를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DB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문의를 받아야 되다 보니 파워링크 쪽에 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파워링크는 끝났고 다음에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이제 브랜드 키워드 또는 브랜드와 연관성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통합 검색 최상단에 해당 브랜드와 관련된 내용을 다양한 이미지와 함께 노출되는 콘텐츠 이제 검색형 광고입니다. 근데 브랜드 검색 광고가 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이 아닌데 이제 제외되는 업종은 이제 담배 및 주류, 근데 주류 안에서도 와인도 같이 포함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사 투자 자문이나 이제 유통 관련 경매 업종, 그다음 채팅, 종교 관련 업종 등은 이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브랜드 검색은 이제 PC 검색 브랜드와 브랜드 검색과 이제 모바일 브랜드 검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PC와 모바일 각각 적합한 형태로 이제 광고 지면이 구성되며 PC 지면 브랜드 검색은 메인 이미지, 이제 타이틀, 설명, 부가 정보, 상세 이미지 영역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브랜드 검색은 최대 2면으로 구성되며 좌우로 넘겨볼 수 있는데 이제 메인 서브 이미지, 타이틀, 링크 등을 활용하여 업체 위치, 개별 서비스, 할인 정보, 앱 다운로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과금 방식 및 광고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상품 유형에 따른 것으로 브랜드 검색
상품 유형에 따라 최소 광고 비용이 다르게 책정되는데 상품별 기본 단가는 이제 50만 원에서 680만 원 정도로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는 이제 따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최근 30일 기간 동안 이제 조회수로 선택한 키워드를 기준으로 각 키워드의 직전 30일 조회수를 합산하여 이제 기준 조회 구간이 결정되며 구간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게 되는데 키워드와 조회수가 높을수록 광고비가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광고 노출 기간으로 최소 7일부터 90일까지 선택할 수 있는데 기본 단가는 30일 노출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집행 기간을 변경할 경우 1할 계산되어 최종 광고 비용이 산출되고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의 주요 특징을 알아보면은 이제 상품별로 다양한 광고 소재를 활용하여 보다 효과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으며 동영상, 이제 이미지, 텍스트 등과 같은 브랜드 콘텐츠를 함께 노출시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마케팅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분화된 URL로 링크를 설정하여 세부 카테고리나 이제 주요 상품 페이지로 직접 연결하도록 구성이 가능하여 구매 전환율을 더 높이실 수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에 저는 이제 잘 어울리는 업종은 이제 기존의 미디어 믹스를 통해서 브랜딩하는 광고주 분들한테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미디어 믹스는 이제 광고주가 여러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전파하고 이제 브랜드 또는 제품을 홍보하는 것을 이제 시라 보시면 됩니다. 예시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나이키 같은 이제 유명 브랜드들이 저는 이제 브랜드 검색 광고를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뭐 색연필이라는 브랜드를 만약에 저희가 런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색연필이 저희 자사명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키워드로 저희가 브랜드 검색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네이버에서는 아마 그 해당 키워드들을 저희 이제 런칭한 뭐 색연필이라는 런칭한 회사가 있더라도 거기에 이제 독점을 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색연필을 검색 의도 자체가 저희 브랜드를 검색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색연필을 사려고 검색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는 독점을 할 수가 없는 점을 좀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무조건 저희 브랜드가 뭐 브랜드명이 뭐 예를 들어 이런 제품명이 아니더라도 좀 이제 희소한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안 하는 브랜드명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독점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선 진행을 하시려고 하면 키워드 먼저 검토를 좀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럼 보통 한 몇 건 정도 검색을 했을 때 뭐 자사 검색량이 어느 정도는 돼야 이제 브랜드 검색을 하면 좋냐라고 이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최소한 이제 이제 몇백 개 정도의 검색량은 있어야 진행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이제 브랜드 검색 같은 경우에는 최소 단가가 이제 모바일을 저희가 많이 하다 보니 모바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기본 텍스트형은 50만 원부터 시작이고, 이제 보통을 많이 하는 부분이 썸네일형인데 썸네일형이 7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70만 원부터라고 했을 때 최대 검색량이 이제 0건부터 이제 8,000건인데 이 검색을 300개를 해도 70만 원이고 저희 자사명 검색을 8,000개를 해도 70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70만 원인데 검색량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 자사 검색량이 많이 늘었을 때 진행을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은 브랜드 검색을 이렇게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노출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파워링크를 오히려 더 풀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저희 브랜드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럼 더 알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뭐 경쟁사에 저희가 키워드 자체를 경쟁사에 노출을 해서 저희 브랜드명을 계속해서 노출을 시켜 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네 브랜드 뭔데라고 저희 2차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자사 검색량이 높이기에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도윤대님이 이제 뭐 파워링크랑 이제 브랜드 검색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SA 쪽에서 좀 저는 파워링크랑 이제 브랜드 검색이 있다면 저는 그래도 가장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커머스 광고주분들이 많아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쇼핑 검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쇼핑 검색이 생각보다 파워링크보다 저는 까다롭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파워링크는 사실 저희가 뜻하는 대로 광고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키워드에 뭐 이런 키워드 노출하고 싶다라고 해서 뭐 1000개를 세팅을 하면 1000개 다 노출이 가능한 광고인데, 쇼핑 검색은 또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이버 로직에 따라서 노출명에 따라서 이게 저희가 검색어에, 그러니까 이제 키워드의 개념보다는 검색어라는
개념의 키워드가 잡히게 되는데 이제 어떤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했을 때 저에게 뜨냐 안 뜨냐는 저희 이제 노출명의 설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출명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초반에 이제 쇼핑 검색 광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기존 상품명 자체로 그냥 그룹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그룹 하나에만 전 상품을 등록을 해두시고 그렇게 광고를 진행을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진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제가 원하는 키워드에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뜻하지 않는 하고 싶어 하는 광고를 하지도 못할 뿐더러 효율도 많이 안 나오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키워드에 노출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쇼핑 검색 안에 기능 중에 제외 키워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제외 키워드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상품은 맞지만 효율이 안 나와서 이 키워드에는 검색 노출을 안 할래라고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해주시면 해당 키워드에는 이제 검색을 하더라도 저에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제외 키워드 쇼핑 검색의 가장 중요한 점은 제외 키워드를 얼마나 설정을 잘 해주냐인 것 같고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할 때도 좀 계정마다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무조건 이제 노출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제외 키워드를 보면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키워드에 노출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노출이 되는 거를 보니 뭐 타사에도 만약에 노출이 됐어요. 타사명에도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게 굳이 막 제외 키워드를 설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출이 되지만 거기에서 만약에 소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클릭률 같은 부분에서는 떨어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해당 검색어를 이제 검색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해당 브랜드의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노출이 됐을 때는 당연히 클릭률이 떨어지고 이제 품질 지수까지 떨어질 수 있는 결과까지 초래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만약에 많이 알려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클릭률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어느 최대한 노출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키워드들은 최대한 풀어놓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아무리 메인 키워드라고 하더라도 이제 비용 기준을 이제 세우는 거죠. 나 3만 원 이상 썼지만 전환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제외 키워드 걸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필터를 그쪽으로 걸어서 3만 이상 썼는데 전환 수가 0인 이제 키워드들은 제외 키워드로 걸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이제 광고비 누수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하나를 등록을 하더라도 여기서 검색어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그룹핑을 이제 같은 A라는 제품을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1이라는 그룹에 세팅을 하고 또 2라는 그룹을 확장을 해서 또 A라는 제품을 설정을 하고 또 3이라는 그룹을 확장을 해서 또 같은 A라는 제품을 설정을 한 뒤에 노출명은 각각 그룹마다 다르게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이버 로직에 따라 이제 검색어에 이제 그 노출명에 따라서 검색어가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키워드를 확장을 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재현팡님이 이제 제외 키워드는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제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쇼핑 검색 그룹 안에 들어가셔서 이제 상품별로 보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 상세 보기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상세 보기를 클릭을 하셔서 밑에 그래프를 이제 제품이랑 그래프 나와 있는 그거를 스크롤을 밑으로 내리시면 거기에 저희가 확장 소재라든지 제외 키워드 탭이 있는데 그쪽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인대리님은 좀 파워링크랑 쇼핑 검색 중에 뭘 더 좀 선호하시나요? 저는 제가 더 사용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 전 쇼핑 검색 쪽에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쇼핑 검색 같은 경우는 일단 딱 들어갔을 때 이제 제가 원하는 제품에 대해서 가격이 바로 뜨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 소재도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파워링크보다 저는 쇼핑 검색이 더 눈에 들어오기도 해서 전 그래서 더 쇼핑 검색 쪽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계정도 보면은 로아스가 잘 나오거나 하는 데는 다 보통 쇼핑 검색 쪽인 것 같거든요. 이게 순서로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순서로 본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브랜드 검색이 제일 효율이 잘 나오고 그 다음이 쇼핑 검색, 그 다음이 파워링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은 일단 이커머스 기준이었고요. 일단 DB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의 건수가 안 났기 때문에 사실 효율 측정도 좀 어려워서 해당 부분들을 이제 광고주분이랑 이제 문의를 해서 지금 몇 건 정도 들어왔냐라고 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율 측정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환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걸로 효율을 판단을 했을 때 해당 순서가 맞고 파워링크 쪽은 사실 한다라고 하더라도 약간 브랜딩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단에 뜨다 보니
이거를 우리는 꼭 브랜드 파워링크에 노출해서 팔아야겠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우리의 제품을 많이 알려야겠다. 그냥 우리가 뭐 말하고자 하는 슬로건은 뭐 이런 거고, 뭐 기업의 색깔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파워링크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데, 브랜딩 목적이 아니라 세일즈 목적으로 진행을 하실 때에는 파워링크 쪽보다는 쇼핑 검색 쪽이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광고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광고를 진행을 할 때 그 KPI를 뭘로 잡냐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는 이제 광고주분들이 진짜 로아스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쭤봤을 때 여기 KPI 뭐 KPI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하면은 로아스 300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로아스적인 측면도 뭐 원가나 뭐 이런 뭐 자재값이나 뭐 이런 거 다 따졌을 때 남는 금액과 뭐 광고비를 투자를 했을 때 뭐 남는 비용을 다 계산을 해서 좀 추적으로 간 다음에 저희가 최소 로아스가 나와야 그 다음에 로아스에 대한 KPI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객단가 자체가 높은 제품을 제가 등록을 하고 입찰가를 최저 입찰가로 설정을 해서 하나가 팔리게 되면 로아스 자체는 뭐 1000%, 10,000%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유의미한 로아스라고 좀 생각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로아스만 보기보다는 뭐 전환당 단가가 얼마였는지 아니면은 뭐 저희가 클릭률이 얼마인지 전환율이 얼마인지 이런 좀 다른 지표를 가지고 여러 가지 좀 KPI를 좀 세워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해서 좀 KPI를 측정을 하실 때에도 좀 만약에 지금 쓰시는 대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은 한번 좀 문의를 드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에는 뭐 KPI를 이렇게 잡고 있었는데 저희 업체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상황에 맞는 KPI가 뭐로 잡는 게 좋겠냐라고 물어보셔서 KPI를 다시 정립을 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하시고 계시는 뭐 대행사 쪽이랑 물어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도 하기 때문에 혹시 봐주시는 분들 중에 문의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희가 해당 번호로 이제 02-6049-1165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바로 실시간으로 컨설팅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는 그래도 좀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 좀 꽤 여러분들이 들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는데 오늘은 이게 다들 금요일이고 연휴다 보니 네. 네, 와서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네. 무슨 소리야? 파워링크 키워드별로 그룹을 나누었는데 소재 설정을 통해 모든 키워드를 반영을 할 수 없나요? 소비자가 검색한 키워드가 소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파워링크 소재를 세팅을 할 때 대체 키워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체 키워드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만약에 이제 고정값으로 대체 키워드를 설정을 하지 않고 이제 뭐 광고 목적이 세일즈라면이라는 저희가 세일즈라면 파워링크 쇼핑 검색이라는 소재를 제가 많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광고 목적이 아니라 뭐 마케팅 목적 이라는 이제 키워드도 이제 검색을 했을 때 광고 목적이 세일즈라면을 노출되는 게 아니라 마케팅 목적이 세일즈라면 뭐 뒤에 뭐 내용이 나오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키워드마다 하나하나 소재를 다 설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기능이 이제 대체 키워드라는 건데 대체 키워드라고 파워링크 소재에 들어가 보시면은 형태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키워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대체 키워드를 광고 목적이라고 넣었을 때 만약에 광고 목적이라 넣고 세일즈 뭐 글이 저희가 15글자까지 설정이 되잖아요. 이 글들이 최대 15개예요. 이미 15개 중에 15개라고 쳤을 때 글자 수 자체가 이제 광고 목적보다 광고 목적이 글자가 4가지잖아요. 그래서 4가지 한 가지 글자, 뭐 2가지, 3가지 글자 가 이제 대체 키워드로 설정을 해두었을 때는 앞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마케팅이 세일즈라면 파워링크 이런 거는 글자 수가 초과가 안 되기 때문에 대체 키워드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마케팅 목적을 키워드로 넣었을 때는 그랬을 때
이거를 대체를 했을 때 글자 수가 15개를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세팅을 해놨던 광고 목적으로 이제 대체가 돼서 세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활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없나요?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근데 이게 아마 설정을 하실 때 생각보다 이게 대행사마다 저희가 보는 화면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마케터도 그렇고 저희가 네이버 대시보드로 설정을 하는 건 다 똑같고 사실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세팅은 다 똑같은데 사실 저는 뭐 대행사와 이제 마케터의 차이는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전 중요한 건 어쨌든 그 마케터가 갖고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략의 방법과 종류는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지는 마케터의 기본 능력이기 때문에 사실 대행사를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대행사를 바꿨을 때 효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할 수 있는 건 똑같지만 이거를 어떻게 하고 언제 하냐에 따라서 효율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대행사를 알아보실 때에는 이런 것들을 좀 얼마 정도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개인적으로 얼마나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마케터인지를 좀 잘 확인을 하시고 대행사를 좀 골라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좀 사람들이 많이 시청을 안 하다 보니 네, 오늘의 라이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